이 영상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 종결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화부동산 매물 홈페이지가 탄생하였습니다. 토지, 공장, 창고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사진 오른쪽에 화성신화부동산.kr을 클릭해 주시고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상단에 화성신화부동산.kr을 클릭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소로 입력하신다면 www.화성신화부동산.kr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농촌형 체류형 쉼터 모든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줄여서 쉼터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쉼터의 목적입니다.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의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는 쉼터 전에 농막이 있었죠. 한참 과거에 농막이 유행처럼 번져서 너도 나도 땅을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했었는데요. 현행 농지법에서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데 불법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되어서 2022년 불법 농막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 농막 취침 제한 농지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했다가 안 그래도 농촌 인구 줄어드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농식품부가 농업인과 비농업인에게 설문조사하여서 결국에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탄생되었습니다. 쉼터의 정의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와 법령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나온 숙박이 가능한 신고형 주거 가설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농막과 단독주택의 중간 단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합니다. 지상권자일 경우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만 원칙은 본인 소유의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고 설치하면 되고요. 테크와 첨화가 가능하며 연면적은 33제곱미터로 9.98평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농막의 허용 면적은 20제곱미터 6.05평이었죠. 이 9.98평은 데크, 주차장, 정화조를 제외한 쉼터의 순수한 면적입니다. 첨화는 외벽 중심선에서 폭 1m 이내로 허용되고요.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폭 1.5m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주차법에서 정한 주차장 한 면이 허용됩니다. 사진 예로 보시면 되겠고요. 농식품부에서 말한 면적으로 전체 면적의 예를 들어보자면 쉼터는 33제곱미터, 주차장은 12제곱미터, 데크는 12제곱미터, 이 모든 것을 합하면 57제곱미터 정도가 되어 전체 편의시설 포함 쉼터의 면적은 17.2평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구 연한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2년이 왜 나왔냐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최초 존치기간 3년에 연장 한 번당 3년 거기다가 3번 연장 가능하므로 9년이 되고 최초 3년과 9년을 더한 12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일 경우 12년은 사람이 숙박하는 시설이기에 안전상 문제로 엄격하게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쉼터 단지를 만들어서 개인에게 임대 줄 수도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쉼터를 가설로도 설치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건축물로 설치하게 되면 12년은 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가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쉼터를 짓기에는 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은 무조건 쉼터를 가설 건축물로 건축 사용해야 하므로 연한은 12년이 되겠습니다. 쉼터의 설치는 본인 소유의 농지여야 하며 임야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안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설치 전에 꼭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나 응급차가 화재 등 위험시 이동 가능해야 하므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만 꼭 국유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맹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 내 소화기 비치,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쉼터가 생기면서 기존 농막 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므로 농막일 경우에는 숙박이 안 되므로 맹지에 설치 가능합니다. 쉼터 설치는 주말 체험 영농자와
기존 농업인도 가능하며 개인은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 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 가능하며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지구나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집적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설이 아닌 건축물 형태의 쉼터와 지자체 임대 방식도 시행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설치인 경우 지자체와 쉼터 사용 계약한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전대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펜션이나 에어비앤비처럼 숙박비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이 쉼터를 설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터의 세금은 가설 건축물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감면되지만 처음 설치 시에는 취등록세 그리고 연 1회 재산세 납부는 발생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에 따르면 취등록세는 약 10만원, 재산세는 약 연 만원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농막은 쉼터에 적용되는 입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의 유예기간 안에 소유자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쉼터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농막을 쉼터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신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련 법을 지켜야 합니다. 농막은 신고 없이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쉼터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숙박 시, 적발 시에는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농막 같은 경우는 관련 법으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세부 설치 절차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설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농지 구매 후 쉼터 설치를 지자체에 신고 후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뒤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쉼터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이 아니라서 2층, 3층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안전성이나 건축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층 단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설치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 가능한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으로 농지증을 취득하여 토지 구매 후 쉼터 설치가 가능하며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농업 경영 계획으로 농지증을 취득하여 쉼터 설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쉼터를 설치할 토지의 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새로 토지를 구매하든 기존의 농업인이든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야는 불가능합니다. 쉼터 설치할 농지의 최소 면적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말하는 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쉼터는 33제곱미터, 주차장은 12제곱미터, 데크 12제곱미터를 합하면 57제곱미터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면적만큼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최소 114제곱미터, 즉 34.48평 이상 농지이면 설치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딱 이렇게 맞춰서 농지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농지 구매 시 그래도 약간 넉넉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농지가 두 필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 쉼터를 각각 2개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칙은 필지별 1개의 쉼터 설치가 맞긴 하나 취지상으로는 세대당 1개로 제한합니다. 즉 농지를 10개 보유한다고 해도 세대당 하나의 쉼터만 설치 사용 가능합니다.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 전입은 안 되므로 기존 주소지는 빠지고 이전할 수 있겠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거주 및 임시숙박에서 벗어나므로 나중에 과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상시거주는 지양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쉼터는 분할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한 채씩만 가능합니다. 친구랑 같이 옆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옆 농지와 내 농지 가운데 쉼터를 하나 지어서 반반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소유 농지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농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류형 쉼터를 동시에 소유 및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 농막과 쉼터 둘 다 소유 및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시설의 면적은 총 33제곱미터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쉼터에 수도나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는
간선 공급 설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통하여 지선 설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는 쉼터 인근 전신주에서 연결 가능하며 수도는 만약에 상수도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면 사업소에 신청하면 연결 가능하지만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설치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시나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계획은 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모아서 정리하여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체류형 쉼터 때문인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인지 몰라도 토지 매수 문의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신화부동산에서는 토지와 공장, 창고, 중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